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인근에 있는 서방 국가들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 동구권이었다가 이를테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련, 즉 러시아를 배신하고 저쪽으로 갖다 붙은 배신자들이 제일 겁난다. 라는 긴장한다 라는 건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니네들 그랬지 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제일 덩치 큰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폴란드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을 기점으로 군사력 증강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이 포병 분야에서 유럽 전체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모든 유럽군을 통틀어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 K9 자주포까지 한국 기술도 포함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체코가 어마어마한 3D 프린터를 만든 이런 이 벙커 기술 지금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첨단 기술이 이제 이번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러시아가 야 서방에서 이들 이제 병력도 없지 하고 막 이러니까 러시아가 야 우리 이제 로봇 투입할 거야. 우리 러시아의 로봇 군단이 세계 최고 최다야.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군비 증강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단연 폴란드입니다. 최근 굵직한 무기 거래 계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폴란드가 이번에는 대규모 드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육군이 감시정찰 및 타격용 소형 드론인 글라디우스 시스템을 대량 도입하는 20억 GBP, 미화 약 4억 5천만 달러의 구매 계약에 서명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5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체결된 이번 계약은 폴란드 정부와 글라디우스 시스템의 제조사 WB 그룹 사이에 체결되었는데요. 긴급 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이번 계약에 따라 폴란드 육군은 올해 말부터 글라디우스 시스템을 공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육군의 크랩 자주포 포병부대와 연동해 운용될 이 드론 시스템은 전기 배터리로 구동되어 매우 조용한 비행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100km까지 진출해 표적을 식별하고 아군 포병부대의 정확한 표적 위치를 전송하는 감시정찰 임무를 최우선 임무로 수행하게 됩니다. 글라디우스 시스템의 제작사인 WB 그룹 측은 이 드론이 감시정찰뿐만 아니라 직접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자폭 타격 임무도 수행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위력과 센서 능력 등은 기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육해 공군 전체를 그야말로 환골탈퇴시키며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서 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크랩 자주포와 글라디우스 무인기 시스템의 결합으로 폴란드는 당분간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포병 전력을 갖춘 지상군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 무인기인데요. 글라디우스. 이게 배터리로 구동하니까 당연히 조용하겠죠. 저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이 엔진이 움직이지 않고 모터로 차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소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소리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 날까봐 소음을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띵띵띵 한 소리 집어넣고 할 정도로 이 배터리로 움직일 때는 아무 소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늘에 떠서 적 포병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아군 포병의 가장 핵심 타겟은 적 포병입니다. 적 포병 제일 먼저 때려. 그 다음에 적의 기동부대, 기갑부대 이런 거죠. 그래서 적 포병 진지를 제일 먼저 찾아서 아군 포병들에게 그 표적을 전송해주고 그리고는 그 아군 포병이 제압 사격을 하면 그게 지금 초탄이 딱 발사되면 이게 지금 제대로 탄착권이 형성되고 있는지 를 딱 쳐다보면서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야 좌로 몇 밀, 우로 몇 밀, 전방으로 몇 밀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하게끔 만들어줘서 다시 이제 사격을 딱 하면 이번엔 다 됐어. 이제 BDA까지 해주고 자 이제 완전 제압됐어. 아니야 아직도 한 4-5대 남았어. 한 번 사격 더 해. 이제 이런 거를 물론 무인기가 그걸 해주는 거 아니고 무인기가 보는 센서를 보고 컨트롤러가 그걸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사격해주고 자 그래서 조금 더 남았다 좀 덜 남았다 이러면은 그게 따라서 대대 일제 사격 또는 한 개 포대만 사격해 이렇게 이제 이 포탄의 양도 조절할 수 있죠. 자 이런 시스템이 당연히 가야 될 시스템인데
정말 놀랍게도 유럽이 그동안 전쟁 안 하고 전쟁할 이유도 없고 그럴 예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선진 군사 강국이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무인기와 자주포를 연계해서 작전하는 그런 국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우리 K9 자주포의 차체 100대를 사갔죠. 그리고는 영국의 AS90 자주포의 포탑 여기다가 AS90의 포신이 39구경장 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거리 40km, 50km를 구현할 수 없으니까 52구경장 우리 K9처럼 이 포신을 길게 다시 개량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의 AS90 포탑을 개조한 포탑과 우리 K9의 차체를 결합한 이런 자주포를 100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자주포, 크랩, 그거하고 이 무인기하고 합동으로 이제 작전하는 최선진 포병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급하면 여기다가 위력을 알 수 없는 어떤 그 폭약을 집어넣어서 자폭 공격까지 할 수 있고, 물론 당연히 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한국군도 이런 대대급에서 물론 뭐 우리가 무인기 군단급 무인기다, 사단급 무인기다 이런 거 가지고 큰 틀에서 대화력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는 포병 대대들 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무인기를 운영해서 이 100km까지 가니까 뭐 이런 시스템을 우리 한국군 포병도 빨리 갖춰야 되겠다. 폴란드가 정말 이 포병이 가야 할 방향을 아주 선제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두 번째, 로봇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가 3D 프린터와 같은 신기술로 러시아에 맞서자 러시아에서도 대응 카드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병력 부족과 군기강 붕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로봇 군단을 전선에 등반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막대한 병력 손실과 전선 교착에 직면한 러시아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푸틴의 로봇 군단이 전선에 곧 투입될 수도 있다고 러시아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빅토르 무라프스키 박사가 영국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시각 5월 10일 밝혔습니다. 무라프스키 박사는 흔히들 러시아가 로봇 공학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진다 라는 오해들이 있다라며,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실은 현재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군대도 러시아만큼 많은 로봇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군은 이미 1930년대 원격 조종 전차를 만들었던 붉은 군대의 후신이다 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은 조종사 없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했었고, 나 역시 최근 신형 전차의 무인화 및 원격 제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무라프스키 박사의 지적대로 러시아는 지난해 자파드 2021 훈련에서 우란-9 무인 전투 차량 등 로봇 무기들을 대거 투입한 바 있는데요. 우란-9은 57mm 주포와 코넷 대전차 미사일 등의 무장을 갖추고 360도 전 방향에서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서 인간 오퍼레이터는 안전한 후방에서 공격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최신 전투 로봇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러시아는 자파드 2021에서 우란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어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2017년 이후 시리아에서 기록된 많은 문제들은 단 몇 년 사이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는데요. 과연 푸틴이 이 로봇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전투에 내보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등장했죠. 바로 이것들이 로봇 무기입니다. 뭐 로봇 그러면은 뭐 마징가 제트나 태권 V처럼 사람 형상으로 생긴 뭐 그렇게 해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이 궁극의 로봇일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 안 타고 이렇게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다 로봇이죠. 자, 그래서 이 로봇 무기 57mm 주포에다가 코넷 대전차 미사일, 이 코넷 대전차 미사일 M1A2 전차도 한 방 맞으면 바로 뚜껑 따입니다. 엄청난 위력의 미사일인데, 이런 것들을 싣고 센서는 뭐 양 360도 탐지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궤도기 때문에 아주 험로도 주파할 수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서 열병식에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러시아가 2017년도에 시리아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 무기의 그냥 이 테스트 베드죠. 수호이 57 같은 스텔스기도 시리아 가서 테스트 해보기도 하고 그런 불행한 곳인데, 여기에서 시험을 해봤더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했던 겁니다. 일단 통신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로봇이니까 사람의 명령이 수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명령 수신되지 않고 AI를 탑재시켜서 로봇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진짜 뭐 터미네이터 세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최종 공격 명령은 사람이 내려야 됩니다. 이건 뭐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야 왼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뭐 저기 건물 수색해봐, 또는 왼쪽으로 기동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숲으로 들어가서 숲에 적군이 있으면 때려버려,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뭐 통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가전에 특히 건물 뒤로 그냥 가버리면 끝인 겁니다. 전파를 이제 꺾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은 어떻게 하냐? 상공에다가 미국은 통신 중계기를 띄워요. 그래서 아주 큰 이제 와이파이 중계국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통신을 시키는데, 러시아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일단 보냈는데 딱 골목을 꺾어 들어가면 땡입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이 궤도가 수시로 벗겨져 가지고 궤도가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궤도형 차량이 궤도 벗겨지면 못 가죠. 또는 이 보기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그리고 사격을 하려고 했더니 사격 격발이 잘 안 되고, 또 사격 통제 장비가 엉망이라서 조준이 잘 안 되고, 이런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할 엄청난 그런 문제점이 시리아의 전장에서 발견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불과 3, 4년 만에 작년 2021년 자파드 훈련, 러시아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거기에 참가시켜보고 야 이제 다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죠. 그리고 뭐 이거 딱 봐도 이게 뭐 전차처럼 뭐 이 장갑이 뭐 50cm, 60cm 되기는 하겠습니까? 그냥 뭐 한 5cm 이 정도 되겠죠. 이거 뭐 C90이나 AT4 같은 이 아주 로우급의 그런 대전차 무게도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단지 사람보다 먼저 탐지할까? 기계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든 뭐든 이거든 걸리면 가는 겁니다. 대전차 무기 정말 무서워요. 이번 전쟁에서 보니까. 아무튼 병력 없다 하니까 러시아의 박사가 국뽕을 한껏 시전하면서 우리는 말이야 2차 대전 때 최초로 무인 전차를 만들었던 나라야. TT-26이라고 있어요. T-26이라는 이 구형 전차를 텔레 탱크라는 이제 약자인데 TT-26 그렇게 해서 이 운용해봤던 적도 있는데, 이게 그때 이제 통달 거리가 1.5km밖에 안 됐어요. 많이 보이는 곳에만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전장에 2차 대전 초기에 약간 투입은 해봤었어요. 근데 계속 안 가는 건 뭐냐? 효과 없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후에는 많은 나라들이 무인 전투기 다 테스트했고 자기네들도 해봤다. 그러니까 우리 잘한다. 라고 했지만 영국의 익스프레스진데, 영국 지금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하고 사이 무지하게 안 좋죠. 러시아가 영국 그냥 핵으로 확 쓸어버린다 이렇게 그냥 험악한 말도 할 정도니까, 영국은 비아냥거리는 말로 니들 뭐 병력이나 있냐, 이제 없잖아, 끝장이잖아. 이제 이런 기사에 무랍스키 박사는 야 우리는 이 정도 있어 라고 국뽕을 시전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